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네 번째 이야기예요. 마릴라 커스버트가 놀라다.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루시모드 몽고메리. 루시모드 몽고메리가 쓴 빨강머리엔을 계속 읽고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 마릴라 커스버트가 놀라다. 마릴라 커스버트 is surprised. 앤 셜리! 네.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마릴라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매슈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하지만 빳빳하고 볼품없는 원피스를 입고 빨강 머리를 길게 따내린 채 절실해 보이는 눈을 반짝이는 이상한 여자아이를 보자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매슈 오라버니, 저 아이는 대체 누구예요? 남자아이는 어디 있어요? 마릴라가 버럭 소리쳤다. 남자아이는 없었어. 이 아이뿐이던데. 매슈는 아이에게 고갯짓을 하다가 아이의 이름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아이가 없었다니요. 남자아이가 오기로 했잖아요. 스펜서 부인한테 남자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마릴라가 완고하게 말했다. 글쎄다, 스펜서 부인이 이 아이를 데려왔던 걸 역장한테도 물어봤어. 아이는 집에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도 거기에 혼자 둘 수는 없어서 말이야. 아유, 이 일을 어째? 마릴라가 외치듯 말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대화를 듣던 아이의 얼굴에서 생기가 싹 가셨다. 어떤 상황인지 깨달은 것이다. 아이는 소중한 여행 가방을 툭 떨어뜨리더니 한 걸음 성큼 내디디며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저를 원치 않으시는군요. 제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필요 없으신 거죠? 그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껏 절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오래갈 리 없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절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어쩌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식탁 옆 의자에 앉아 두 팔을 식탁 위에 털썩 얹고는 얼굴을 묶고 펑펑 울었다. 마릴라와 매슈는 난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나무라는 눈빛을 보냈다. 두 사람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마지못해 마릴라가 어설프게 말문을 열었다. 뭐 이런 걸로 그렇게까지 울 건 없단다. 아니요, 있어요. 아이가 불쑥 고개를 들자 눈물로 얼룩진 얼굴과 떨리는 입술이 보였다. 아주머니도 울 거예요. 아주머니가 고하고 자기 집이 될 줄 알고 찾아간 곳에서 남자아이가 아니니 필요 없다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극적인 일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웃어보지 않아서 어색해 보이긴 했지만 떨떠름한 미소 같은 게 마릴라의 딱딱한 얼굴에 부드럽게 떠올랐다. 자, 이제 그만 울거라. 오늘 밤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볼 때까진 여기서 지내게 될 게다. 이름은 뭐니?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코딜리어라고 불러주시겠어요? 불러주라니. 코딜리어가 내 이름이니? 아니요. 제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코딜리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이지 우아한 이름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 코딜리어가 아니면 진짜 이름이 뭐라는 거니? 이름의 주인이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 앤 셜리예요. 하지만 제발 코딜리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여기 잠깐만 있을 거라면 절 뭐라고 부르든 아주머니께는 상관없잖아요. 앤이라는 이름은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조금도 낭만적이지 않다니. 앤이야말로 정말 무난하고 부르기 쉬운 괜찮은 이름인데 부끄러워할 것 없다. 마릴라가 매정하게 말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코딜리어라는 이름이 더 좋아서 그래요. 전 늘 제 이름이 코딜리어라고 상상했어요. 적어도 요 몇 년 동안은요. 어릴 땐 제 이름이 제럴딘이라고 상상하곤 했는데 지금은 코딜리어가 더 좋아요. 하지만 전 앤이라고 부르실 거면 꼭 뒤에 이를 발음해서 앤이라고 불러주세요.
마릴라가 찻주전자를 들며 또다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부르면 뭐가 달라지는데? 에이, 완전히 다르죠. 훨씬 더 근사해 보이잖아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치 종이에 적힌 것처럼 마음속에 그 이름이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보여요. 그냥 애는 시시해 보이지만 이가 붙은 애는 훨씬 기품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를 발음해서 앤이라고 불러주시기만 하면 코딜리어라는 이름은 포기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좋아. 그럼 이가 붙은 앤. 어떻게 이런 착오가 생긴 건지 알고 있니? 우리는 스펜서 부인에게 남자아이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단다. 고아원에 남자아이가 없었니? 아니요, 남자아이는 많았어요. 하지만 스펜서 아주머니는 분명히 11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제가 바로 그런 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실 거예요. 기뻐서 지난밤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애는 원망스러운 얼굴로 매슈를 쳐다봤다. 여기서 왜 저한테 너는 필요 없으니 데려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쁨의 하얀 길과 반짝이는 호수만 보지 않았어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애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릴라가 매슈를 노려보며 추궁하듯 물었다. 그냥 오는 길에 나눴던 얘기들이야, 마릴라. 나는 얼른 나가서 말을 넣어놔야겠다. 돌아올 때까지 차를 준비해줘. 매슈는 허둥지둥 나가버렸다. 마릴라는 한숨을 쉬었다. 스펜서 부인하고 너 말고 다른 아이도 같이 왔니? 릴리 존스요. 그 애는 아주머니 댁으로 데려가신댔어요. 릴리는 이제 5살이고 굉장히 예뻐요. 머리는 밤색이고요. 제가 그렇게 예쁘고 머리카락도 밤색이면 절 계속 데리고 계실 건가요? 아니다. 우리는 매슈 오라버니를 도와 밭일을 할 남자아이가 필요하단다. 우리한테 여자아이는 쓸모가 없어. 모자 벗어라. 모자와 내 가방은 현관 탁자 위에 올려두마. 애는 고분고분 모자를 벗었다. 곧 매슈가 돌아왔고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았다. 그러나 애는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빵에 버터를 발라먹는 신용을 하고 물결 모양 유리그릇에 든 딸기잼을 앞접시에 덜어 깨작거렸다. 애 앞에 놓인 음식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구나. 마릴라가 톡 쏘아붙이듯 말하며 그게 심각한 단점이라도 되는 양 쳐다봤다. 애는 한심을 내쉬었다. 못 먹겠어요. 저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아주머니는 그럴 때 음식을 먹을 수 있으세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구나.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럼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상상해 본 적은 있으세요? 아니, 없다. 그럼 그게 어떤 기분인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정말이지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뭘 먹으려고 해도 덩어리 같은 게 목에서 밀고 올라와서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는걸요. 초콜릿 캐러멜조차 먹을 수가 없어요. 초콜릿 캐러멜은 2년 전에 하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때부터 가끔 초콜릿 캐러멜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꿈을 꿨는데 먹으려고만 하면 꿈에서 깼어요. 제가 음식을 먹지 않은 것 때문에 제발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정말 맛있지만 목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아이가 피곤할 것 같은데 재우는 게 낫겠어, 마릴라. 헛간에 다녀온 뒤로 줄곧 침묵을 지키던 매슈가 입을 열었다. 마릴라는 앤을 어디에 재워야 할지 고심 중이었다. 부엌방에 기다려 마지 않던 남자아이가 잘 소파를 준비해 두었지만 소파가 아무리 깨끗하고 말끔해도 여자아이를 재우기에는 알맞지 않았다. 그렇다고 고아 아이에게 손님방을 내줄 수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남는 방은 동쪽 지붕 및 다락방 뿐이었다. 마릴라는 촛불을 켜고 앤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앤은 힘없이 마릴라 뒤를 따라가다가 현관을 지날 때 탁자에 두었던 모자와 여행 가방을 집어들었다. 복도도 놀랄 만큼 깨끗했지만 곧이어 들어선 지붕 및 작은 다락방은 그보다 더 깨끗했다. 마릴라는 다리가 3개 달린 세모난 탁자에 촛불을 내려놓고는 이부자리를 내렸다. 잠옷은 있지? 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2벌 있어요.
고아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몸에 너무 꼭 끼긴 하지만요. 고아원에서는 뭐든 넉넉하게 나눠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게 빠듯해요. 어쨌든 제가 있던 곳처럼 가난한 고아원은 그래요. 꼭 끼는 잠옷치마는 질색이지만 그런 잠옷을 입어도 목에 프릴이 달리고 바닥을 끄는 예쁜 잠옷을 입었을 때랑 똑같은 꿈을 꿀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에요. 자, 얼른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눕거라. 촛불을 가지러 오마. 너한테 끄고 자라고 하지 못하겠구나. 불이라도 낼까 말이야. 힐라가 나가자 애는 아쉬운 눈으로 방을 두리번거렸다. 횡하니 하얗기만 한 벽이 유난히 눈길을 잡아당겼고 그 벽들마저 썰렁함에 몸부림치는 것 같았다. 바닥에도 처음 보는 모양의 둥근 매트만 덩그러니 깔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 검고 낮은 기둥에 높이가 높은 구식 침대가 있었다. 다른 쪽 구석에는 들어오면서 보았던 삼각 모양 탁자가 있는데 아무리 단단한 바늘이라도 끝이 휘어져 버릴 것 같은 단단하니 볼록한 빨강 벨벳 바늘꽂이가 장식처럼 놓였다. 탁자 위로는 폭이 15cm에 길이가 20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거울이 걸려 있었다. 탁자와 침대 사이 중간 즈음에는 창문이 있는데 창문 위에는 새하얀 모슬린 천으로 만든 주름 장식이 달렸고 창 맞은편에 세면대가 있었다. 방 전체에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엄숙한 기운이 돌아 애는 뼛속까지 오싹했다. 애는 흐느껴 울며 아무렇게나 옷을 벗어던지고 꽉 끼는 잠옷으로 갈아입은 채 침대로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얼굴을 베개 깊숙이 파묻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다. 마릴라가 촛불을 가지러 올라왔을 때는 바닥에 멋대로 널브러진 초라한 옷가지들과 침대 위에서 요란하게 들썩이는 이불만이 이 방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마릴라는 천천히 앤의 옷들을 집어들어 반듯하게 생긴 노란 의자에 가지런히 정리한 뒤 촛불을 들고 침대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조금 어색하기는 해도 딱딱하지 않게 말했다. 잘 자거라. 앤의 하얀 얼굴과 커다란 눈이 이불 밖으로 불쑥 나왔다. 오늘 밤이 제 인생에서 최악의 밤인 걸 아시면서 어떻게 잘 자라고 할 수 있으세요? 앤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사라졌다. 마릴라는 천천히 부엌으로 내려와 저녁 먹은 그릇들을 마저 설거지했다. 매슈는 담배를 물고 있었다. 마음이 어지럽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마릴라가 지저분한 습관이라며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매슈는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았다. 하지만 담배가 강하게 당길 때가 있었고 그럴 때면 마릴라도 못 본 채 했다. 남자들도 감정을 분출할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였다. 정말 난처한 상황이네요.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한 결과예요. 리처드 스펜서네 식구들이 중간에서 말을 잘못 전한 것 같아요. 오라버니나 내가 내일 마차를 타고 스펜서 부인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꼭이요. 저 아이는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야 하고요. 마릴라는 화를 사귀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래야겠지. 매슈는 내키지 않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야겠지라뇨.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글쎄다. 저 애는 정말 착한 아이야. 마릴라. 그렇게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데 돌려보낸다고 하니 안 됐잖니. 매슈 오라버니, 저 애를 데리고 있자는 말은 아니죠? 마릴라는 매슈가 물구나무 서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어도 이렇게까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불편한 궁지에 몰린 매슈가 더듬더듬 생각을 말했다. 글쎄,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저 애를 키우긴 어렵겠지.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저 애를 키워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저 애한테 도움을 줄 순 있지. 매슈가 불쑥 뜻밖의 말을 꺼냈다. 오라버니! 저 애가 오라버니한테 마법이라도 걸었나 보군요. 오라버니는 저 애를 키우고 싶어하는 게 훤히 보이네요. 글쎄다. 저 애는 참 재밌는 아이야. 집에 오는 길에 아이가 한 말들을 너도 들었으면 좋았을걸. 매슈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아, 말은 정말 빠르더군요. 딱 보니 알겠던데요. 하지만 그게 장점은 아니죠.
너무 말 많은 애들은 싫어요. 난 여자아이를 원치도 않고 여자아이를 데려온다 해도 저 애는 아니에요. 이해 안 가는 구석도 있고요. 안 돼요. 저 애는 있던 곳으로 당장 돌려보내야 해요. 나는 프랑스에서 온 남자아이를 구하면 돼. 저 애는 내 말동무가 되어줄 거야. 내가 말동무를 못 찾아서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저 애를 데리고 있을 생각이 없어요. 마릴라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글쎄, 물론 내 말이 맞겠지. 난 그만 자야겠다. 매슈가 일어나 담뱃대를 치우며 말했다. 매슈는 침실로 들어갔다. 마릴라도 그릇들을 치우고는 결심을 굳힌 듯 얼굴을 찌푸리며 침실로 갔다. 위층 동쪽 지붕 밑에서는 사랑에 굶주린 외롭고 쓸쓸한 아이가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잘 들었나요? 우리 불쌍한 애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